라디캠 기출문제집 회차별 보건문제 1100제입니다. 25년 3회차 해설입니다. 수험생의 기억에 기초하여 보건된 문제입니다. CBT 특성상 응시자마다 서로 다른 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되므로 기존처럼 완전하고 동일한 시험 보건을 의미하지 않지만 언급된 문제가 해당 회차 문제은행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 회차별로 보건했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노동의 대체 곤란성 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입니다. 수요 탄력성 이거 오답이에요. 이거 오답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정답 4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싶지만 히토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대체 생산 요소인 히토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못합니다.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니까 분자는 노동 수요고요. 분모는 임금입니다.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니까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고요. 임금의 변화율입니다. 노동 수요의 변화율과 임금의 변화율은 주어졌죠. 노동 수요의 변화율 20% 하락이고요. 임금의 상승률 10% 상승입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값만 쓰니까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완전 경쟁 하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의 이동과는 다른 문제예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주된 요인은 노동의 한계 생산력, 얘가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느 기업은 노동자에게 하루에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은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면 이 14번째 노동자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자, 이윤을 극대화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이 표를 만들어 주고요. 이때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한계 비용은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임금은 하루에 5만원 지불하고 있죠. 자, 임금 5만원 적어주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자, 요거 빈칸으로 그대로 두고요. 가격은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가격은 100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하는가, 한계 생산량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량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이 한계 생산량을 우리가 X라고 뒀을 때 한계 생산물 가치는 X 곱하기 100, 가격 100이 되는 거고요. 이 X 곱하기 가격 100 한 것과 5만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즉 X 곱하기 100이 5만이고요. X는 5만을 100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500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해야 되는 개수는 500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별로 효과가 없더라.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고용기회 확대, 임금 보조, 차별 대우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요. 외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부 노동시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정답 3번입니다. 기업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인적 자원 관리 정책이 아닌 거요. 기본적으로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중심의 인력 채용 이게 아니죠.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그 외에도 성과급제, 그 다음에 연봉제, 그리고 사내 직업훈련 강화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론의 노동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임금률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지 않고 낮습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는 핵심 멤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고율은 낮습니다. 특히 인적자본론에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인적자본량이 많다고 보고요. 해고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직률과 해고율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 음해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사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업주는 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차등임금을 선호하고요.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합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100이고 일본의 임금 페리티 지수를 80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에서 옳은 거요. 임금 페리티 지수란 국민 총생산 혹은 국민 소득을 감안한 임금의 지수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임금 지수가 100으로 더 높죠. 그래서 국민 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보상적인 임금 격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위험한 직업에 높은 임금 주는 거 말하는 거죠.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전이 확보된 그런 직장은 보상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보상적인 임금 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 업종의 구인난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산재보험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산재 위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효율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효율임금 가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효율임금 가설은 적정임금보다 더 혹은 경쟁사보다 더 임금을 주지만 이게 결국은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경쟁임금보다 더 주니까 이윤 극대화를 주는 임금정책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임금을 더 주니까 제일 좋은 사람들만 뽑아서 골라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윤 극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 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요게 틀리지 않다라고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효율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하고요. 효율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성,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효율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이요.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모두 임금의 변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모두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임금이 조금만 변해도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많이 변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각각의 곡선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모두 부정적 효과가 가장 커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 노동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해당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중 연공임금 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이건 가족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귀속의식이 있고요. 고용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력 관리를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인력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장점입니다. 자, 하지만 연공 제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은 이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혹은 외부의 전문 인력을 이 회사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연공임금제도의 단점에 해당되는 거죠. 거리 먼 거 정답 2번입니다.
경제활동 참가 또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요. 비근로소득이 클수록 경제활동 참가 낮아지게 되고요. 취업 전 자녀가 많을수록 역시 경제활동 참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하고요. 기업이 노동시간이 신축적일수록,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할수록 노동 공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 거 정답 4번입니다. A국의 취업자 200만, 실업자 10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할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이 네모 하나 그리면 끝이에요. 먼저 세 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사이에 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다시 한번 줄 하나 그어주면 이게 다 끝입니다. 자, 제일 위에는 15세 이상 인구고요.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그어놨으면 이제는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차곡차곡 넣으면 끝입니다. 취업자 200이라고 되어 있죠. 취업자 200이고요. 실업자 10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실업자 10만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100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만 넣어주면 돼요. 자, 취업자가 200만, 실업자가 10만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당연히 이 두 개 합치면 되죠. 210만이고요. 경제활동이 210, 비경제가 100이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310만이라는 거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은 경제활동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가 분자에 들어가요. 경제활동이고요. 분모에는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자, 이제 숫자 다 구해놨으니까 15세 이상 인구 310, 경제활동 인구 210 넣어주고요. 요거 계산기 눌러주면 67.7%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등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이 박스 하나 그려주고요. 요 박스 안에서 문제에 주어진 숫자 다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고 나면 나머지 요 빈칸에 해당되는 거 그냥 더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구해주고 나머지 경제활동 참가율 그냥 숫자 눌러서 계산기 눌러주면 끝입니다. 실업을 수요 부족 그리고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구분할 때 비수요 부족 실업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만 수요 부족 실업이고요. 나머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다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른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바로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 바로 효율성 임금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관련이 없고요.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서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높게 설정될 수 있는 것,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찰적 원인, 실업과 관련이 없어요. 틀린 거, 모든 거 고른 거 정답 1번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란 어떤 직장이 있고 이 빈 미충원 상태의 공석이 있고요. 그 직장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장이 미충원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혹은 어떤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이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모두 다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결국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 구인자는 구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구직자는 구인처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즉 고용 정보가 불완전해서 생기는 거고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그 기간 동안의 실업 상태, 바로 정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는 거고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마찬가지로 마찰적 실업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시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져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예요. 실망하게 돼서 결국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버리는 효과,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실망 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요. 부가 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내용은 실제로 이해하면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망은 마이너스고요. 부가 플러스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플러스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표시한 겁니다. 곱하기 100한 거예요. 4번 맞는 이야기고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요.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요. 구직을 포기한 겁니다. 실망해서 구직을 포기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네, 틀린 거예요.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직업 탐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직업 탐색 비용은 구직 활동을 위해서 투입된 교통비, 통신요금 같은 그런 직접적 비용만 의미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회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구직 활동 안 하고 계속 직장 다녔으면 벌 수 있는 돈, 그 기회 비용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그리고 부당한 차별 대우 받지 않는 것, 다 3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노력하는 거, 자, 요거 맞는 내용이지만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 보장을 실시해야만 되는 거예요. 시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건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아닌 거 정답 4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강제근로금지, 근로자 단결 보장, 균등처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문제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틀린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틀린 거는요, 바로 정답 2번입니다. 근로자 단결의 보장이요. 자, 이 근로자 단결의 보장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아니고요. 근로 3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말이 잘못돼서 틀린 게 아니고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강제근로금지, 균등처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오답에 주목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되고요.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60 아니고 70,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네,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요. 본인이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 장관이 인가, 즉 노동부 장관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네,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여성은 보건, 의료, 보도 등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 근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최근에 바뀐 법령입니다. 자, 원칙은 갱내 근로가 아니지만 의료 여자 의사라든가 여자 기자처럼 보건, 의료, 보도 등 일시적으로 갱내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가 틀린 거고요. 생리휴일이 3일이다.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여성이 휴일 근로 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자, 정확한 법령은 이렇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요, 야간 근로하고요,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동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임산부와 18세 미만에 한정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그렇다. 이거 틀린 거예요. 갱내 근로 금지 원래 시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법이고요. 개정된 부분에는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의 특별한 경우로 정해지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을 한다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이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총액을 다시 3개월이라는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누어 준 겁니다. 요 뒷부분이 빠져서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이 1대 1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어느 한쪽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 3번이에요.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구직자에게는 능력에 알맞는 직업 소개해야 되고요. 구인자에게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직업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세 개 다 상식적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구직자 이익을 우선한다.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인자, 구직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명목이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자, 무료는요, 금품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유료는 금품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익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할 경우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항이고요.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받지 않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하지 못하고요.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 소개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 겸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존에 많은 사고치는 업종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주점, 그 다음에 숙박업, 결혼중개업자 이거 다 안 되고요. 경비용역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직업상담사업소 경업금지업종에서 주의해야 될 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이용업과 경비용역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기존에는 휴게 음식 영업 중에서 다류가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는데 변경됐어요.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안 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일반 음식점은 겸업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로 틀린 거예요. 실업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자영업자는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재취업수당이에요.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는 기존의 취업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취업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틀린 거예요.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50일 아니고요.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180일입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상태여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건설 일용 근로자, 그냥 일용 근로자 말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사업주는 자기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에 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주가 만약에 이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사항 신고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고요. 그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직업능력개발훈련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합니다. 맞는 거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방법에 따라서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습득시키는 거, 이거 전직 훈련이라고 합니다. 맞는 거고요.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 아니고 평균 임금입니다. 잘못된 거 정답 4번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요.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제조업 생산직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중요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 3번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그리고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돼야 됩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2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사업주는 다른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지불해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동일 사업에서의 동일 노동이 동일 임금이에요. 사업이 다르면 임금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임금 차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임금 차별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 임금 지불해야 돼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성, 기술, 노력으로 한다. 성은 차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네 번째,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 정할 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에 의견 드려야 된다.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정답 4번이에요. 남녀 고용 평등과 2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육아 휴직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두 개 서로 완전히 관련 없는 별개의 건입니다. 육아 휴직 대신 신청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되고요.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단축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는 거죠. 남녀 고용 평등과 2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당연히 성희롱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지정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죠. 꼭 알아야 되는 거,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예외 없어요. 무슨 여자만 있는 사업은 안 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모든 사업 예외 없이 반드시 교육은 연 1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취업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6개월에 한정해서 한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맞는 거 정답 4번이에요. 자, 참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2년에 1년 아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신청할 수 있고요. 계획 수립은 1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완료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아니고 1년입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기초심사 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기초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 정해서 그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 거짓으로 작성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적용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은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정보 주체 동의받지 않고요. 그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한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전부 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라디캠 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집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6년 1회차 필기 최신 문제까지 반영했습니다. 최종 점검 초빈출 500제와 복원된 회차별 문제 1100제로 합격까지 라디캠이 함께하겠습니다.